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세상 곳곳에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도현입니다.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 이야기를 가만히 경청하는 일은 그들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죠. 오늘 FEBC 초대석에는 치유 상담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일, 또한 뇌에 대한 연구로 중독성 장애를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란 박사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초대석에서 인사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난 5월이죠. 네. 미국 코엔 대학교로부터 국제 리더십 대상을 수상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상은 그 뇌과학과 성경을 통합해서 치유 상담에 적용해서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것이 인정돼서 받은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국인으로서는 그 최초로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죠. 연구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 뇌치유 상담을 이제 접근한 지는 뭐 10년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담학을 연구한 지는 뭐 20년, 그래서 총 30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상담적인 그런 상담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면 네. 이제 뇌치유 상담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치유 상담이라는 이런 모델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치유 상담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상담은 인간이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치유 상담이 성경적이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뇌를 이제 연구하게 된 이제 그러면 이제 동기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신이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뇌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뇌치유 상담의 이제 모델을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뇌치유 상담학이란 책은 이제 먼저 나온 건 아닙니다. 다른 책을 먼저 내면서 뇌치유 뭐 상담 뭐 지침서 뭐 용어 해설집, 그러다가 뇌치유 상담 세미나를 한번 이제 제가 하면서 그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뇌치유 상담학이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많은 미국의 학자들하고 얘기하니까 다 예. 놀래요. 어떻게 예.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냐고. 그 학자들도 모르더라고. 그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학자들도 그건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감탄을 사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내가 지은 책을 항상 1년에 이제 두 개씩 내거든요. 예. 이걸 보시면서 이분들이 야, 이게 지금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접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받은 사람이 없는데 최초로 주는 상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꼭 오시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안 오면은 안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5월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썼던 책이 이제 뇌치유 상담학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했어요. 뇌 불안장애. 그리고 뇌 기분장애. 기분장애라는 것은 이제 우울증 책이거든요. 조울증, 우울증 뭐 흔하잖아요. 또 아동 청소년 또 뇌 치유 상담책, 또 그리고 충동 조절 관련 장애 치유 상담, 그리고 뭐 정신 건강 치유 상담 이런 책, 그리고 뭐 총해서 이제 번역본까지 해서 지금 칼럼집은 이제 뇌를 나누면 행복이 보인다, 이런 칼럼집에서 한 12권 정도 썼고요.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나온 이제
책이 하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지금은 13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뇌, 네. 이 두 뇌죠. 네. 네, 네. 이 뇌 과학과 이 성경과의 만남, 그 쉽게 이 생각하기 참 어려운 주제다라는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떻게 처음 이게 접하게 되시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네. 이제 어떤 궁금합니다. 이제 네. 우리 시청자예요. 네네. 시청자 어머니께서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예, 방송을 듣는 순간 아 저분한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 증상이 어떻는데 보니까 지금 청년인데 좀 어리벙벙하는 거예요. 음. 사람이 어리벙벙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어리벙벙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니까 아동기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괜찮았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청년이 됐는데요. 이제 사회 소위 말하면 이제 군복무를 예, 예. 이제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우체국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공익근무죠. 공익근무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뭐 김일병 가서 이걸 가지고 어디다 놓고 어디다 놓은 다음에 뭘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놔 그러면은 멍하는 거예요. 그 수식어가 하나만 더 붙어도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뭐 누구 나이가 연애할 나이인데 그런 감정도 여자를 봐도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전부 다 하면서 뭐 인격장애 테스트, 뭐 우울증 테스트 뭐 전부 다 하니까 예. 모든 검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검사에 어떤 게 어떤 나온다는 이제 정신장애 검사를 음, 다 네. 했는데 다 이제 인격장애도 이제 음. 문제도 나오고 우울증도 문제도 나오고 이제 그 기타 이렇게 나와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러면 혹시라도 우울증을 치료하면 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한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랬는데 2개월 후에 왔는데 치료됐다는데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됐다 하고요. 증상은 전혀 그런 문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학교 다녔을 때 성적 증명서를 다 가져오라 했어요. 그때면 다 모아놓은 걸 다 좋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점차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랑의 감정도 다른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뇌 문제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책을 봐가면서 뇌 기능 척도 검사진을 제가 뇌는 내가 사진 찍을 줄은 없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보는 게 거기에 딱 걸려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전두엽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뇌기능 척도 검사지라는 것까지 이제 개발해 놨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전두엽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전두엽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마엽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이마엽 중에서도 제일 앞쪽 이마엽을 이제 전전두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이성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성의 뇌가 이제 발달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발달이 잘 된 사람들이 이제 천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재들이 지금 뭐 6, 7살짜리가 20살짜리들이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전두엽이 발달이 이제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전두엽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한국 상담 개발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교육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 우리 한국 상담 개발원은 처음에는 이제 라파치우 상담 연구소로 시작됐는데요. 지금 벌써 뭐 상당히 2000년도부터 이제 네. 시작이 돼가지고 된 근본은 세타 운동인데요. 세타 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스타디 이제 치유 상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E는 이제 교육이고요. T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 상담자를 트레이닝 시켜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적용인데 이게 이제 봉사죠. 나가서 우리가 실제 일을 해라. 이런 원리로 세타 운동이라는 주제로 설립이 예, 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상당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학과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네. 이제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의 이게 교육 제휴가 맺어져 있고요. 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제 그 평생교육원에 이제 또 맺어진 또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중독 기관 이런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격증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코엔 대학을 비롯해서 각 대학과 연결을 맺어서 좋은 인재를 자꾸 이제 양성을 이제 해 가려니까 이제 그런 기관들이 또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세타 운동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세타 운동. 예, 예. 그렇다면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애니그램 강사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강사 교육은 이제 뭐 지금은 7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한 지금 뭐 10,000명 이상이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지금 자격증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변화를 받습니다. 성격을 알면요, 여러분. 나를 알고 남을 다 이해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것도 다 성격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것도 성격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거의 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애니어그램을 이제 뭐 하란 소리 안 해도 다 하거든요. 네. 한밀매 학생들이 전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수도세 전기세는 못 내도 애니어그램은 필히 해라. 선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가 다 일어나고요. 그래서 부부가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요. 또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오래된 기관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뇌심리 상담사 과정은 이제 이거는 세계적으로 저희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뇌심리, 뇌치유란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뇌심리 상담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자격증 기관인데 미국의 대학과 연결돼서 이제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뭐 정신건강 상담, 미술 심리 상담 과정 이렇게 해서 한 12개 과정의 자격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특별히 그 아동 청소년의 발달 치유 상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동 청소년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다. 네. 이 잠언서 22장 6절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라고 하는 우리 아동 청소년 문제는 예. 결국 늙을 때까지 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 청소년의 인격은 바로 우리가 늙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결국 나이 먹을 때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아동 청소년의 교육이나 상담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리고 일본에 가니까요. 3살적 정신이 80살까지 간다. 예. 똑같은 말이죠. 네. 네.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의 이 사회적 문제 참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 청소년 문제가 좀 계속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뇌 네. 발달이요. 옛날과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뇌 발달이 감정의 뇌가요. 10살이나 11살이 되면은 완전히 성숙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의 뇌는요. 18세 정도의 빠른 사람은 이제 완성이 되고요. 뭐 25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네. 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제 모든 것이 저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령화될 때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죠. 학교 가면 학교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요. 네네.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엄마도 직장에 가고요. 아이도 직장에 가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자기 집에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강아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벽뿐만 아니라 장롱을 다 긁어놨어요. 그래서 왜 강아지를 이렇게 키냐 물어봤더니만요. 우리 아들이 저 강아지를 사달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서 왜 강아지를 사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니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를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니까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잖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 강아지는 하나 사줘. 이제 그 말에 이분이 아주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사서 길렀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오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더 깊게 얘기하면 사랑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예. 사랑의 상실이 가정에 가도 없고요. 이제 또 학교 가도 이제 스트레스로 일관되죠.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아주 가장 청소년의 문제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상실, 또 과잉 보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 낳기 운동입니다. 저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 낳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과잉 보호가 생깁니다. 과잉 보호가 생기니까 어머니가 다 일을 해줍니다. 스스로 자아가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거죠. 못하죠. 예.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요즘 뭐 다 또 자동차가 있어서 학교가 있다 태워다 주고 또 데리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등록금도 뭐 엄마가 가서 다 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아 기능이 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요. 부부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그 가정에서 예. 가정이라는 우리가 이제 작은 천국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이제 있는 근본은 거죠. 예. 가정에서 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 하신 분들은 이제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아이는 네. 놔둬라.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동일시하고요.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동일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 역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그러면 예. 이제 그 자녀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성격적인 발달이라든가 자능력 이런 것이 다 발달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사랑은 보이는 데서도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간의 사랑 그런 교육이 우리가 또 필요하고요. 항상 그 정서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인격적인 교육이 아주 필요한데 요즘 이 문제가 잘 안 되는 것이요. 예. 매스컴이 먼저 앞서버립니다. 얘들이 선생님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부모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전에는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을 듣고 자기 그 인격을 형성했는데 요즘 매스컴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스컴에 대한 그 철저한 이 감시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업혀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이렇게 잘 설정을 해가지고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적절한 시간에 이게 무엇을 사용한다는 시간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인격이 다 발달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 대단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독성 장애, 충동 장애, 또한 그 뇌연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충동 조절이는요. 네. 뇌가 이성적인 뇌, 전두엽이 발달이 돼가지고 감정의 뇌를 갖다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동 교육이 왜 필요하냐?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왜 필요하냐? 10세, 11세 안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영구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동 조절 장애도 이게 충동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성에서 그걸 갖다 조절을 못 해주게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인지행동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요즘은 좋은 그 이제 보충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약물을 지금까지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담자라든가 가정에서는 약물을 우리가 예. 자유롭게 처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알면은 뇌 기능을 알면 이제 보충제 요법으로 해서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질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이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분명히 이제 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상담이 있고 성경적인 상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그 상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현 생활에서 저것이 적용되냐 안 적용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시면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저는 제일 교회 다니면서 그걸 믿는 목사들이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그거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창조과학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천지 창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계시된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제 어떤 분 바울은 말이야 독사를 갖다가 그냥 잡았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독사를 잡겠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땅꾼 같으면 그걸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못 잡냐? 그건 독사는 독이 있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왜 버거알을 안 먹습니까? 버거알에는 신경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발견된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을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데 자꾸 과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원리가 나타나잖아요. 야, 이걸 먹지 말라. 성경대로 살아야지. 뭐 독사를 만졌으니까 내가 독사를 만져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계시된 진리가 아니라 그걸 가르쳐서 발견된 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요. 내가 뚱뚱하다 지금 배가 나왔다. 그런데 계시된 진리로 내 뱃살을 뺀다. 그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된 진리를 통해서 뱃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병도 그래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건축사가 필요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계시된 진리가 필요하고요. 또 발견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계시된 진리와 발견된 진리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은 왜 저렇게 해서 생기냐 하는 것은 이제 의사들은 또 정신학자들은 이제 그 정신을 연구하고 또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자, 우리 여러분 마음은 심리학자들한테 뺏겨버리고 정신은 정신의학자들에 뺏겨버리고 영혼을 다루는데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심적인 세계, 정신적인 이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의 문제는 발견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과 통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대학을 다닐 때요. 네.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제 동생이 군대 갔다 오니까 네. 3년 동안 어떤 분이 여자 할머니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제대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주일날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왔다 가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이 없는 동안 3년 동안 저 할머니가 와서 나를 교회 가자고 그런다고. 근데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 해도 너무한다. 저 할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간다는 건 너무 불효자식이다. 그래서 제가 대신 교회를 갔습니다. 네. 대신 갔는데요. 예. 교회에서 이제 뭐 은혜를 받으라 뭐 그런 말은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 손 선생을 저 기도원에 데리고 가야다고 이제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원 따라갔는데 제가 저를 넣어놓은 방이 목사님 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은 빨간 표시였나 봐요. 표시가 있더라고. 예. 저는 이제 하얀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빨간 표시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고 우리 손 선생님 그래요. 그러니까 평신도군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평신도인지 아냐고 물으니까 그 표가 평신도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은 무슨 표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대뜸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 한심하네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실 때 어떻게 했냐. 답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 우리 선 선생님을 은혜를 많이 내릴 겁니다.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예. 그 마지막 금요일 날 밤에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만 역사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요, 뭐 각양 은사 다 받고요. 눈물을 한 2시간 동안 흘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하산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 저는 입증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도 뭐 지혜가 7배나 더하는 은사도 받고요. 네, 뭐 그러시군요. 안 받은 은사가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박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백두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과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천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